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저의 첫 영상인데요. 좀 떨리네요. 오늘 제가 선택한 주제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챗GPT는 단기적인 해프닝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네 가지 순서로 짜봤는데요. 첫 번째는 챗GPT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픈 AI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AI 시스템을 현재 사람들이 이용함으로 인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이것은 캐나다 뉴스, CBC 뉴스 기사 하나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CBC 뉴스 이 기사는 2023년 4월 7일 날짜에 발행된 기사를 기반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프로 앤 콘스,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챗GPT라는 AI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럼 우리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우려, 그리고 또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챗 GPT는 무엇인가? 우선 오픈 AI라는 회사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죠. 오픈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연구회사인데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샘 알트만, 그렉 브록만 등등 기술 산업의 각계각층 인물들이 2015년에 12월에 창립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자연어 처리, 그리고 로봇 공학, 강화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GPT 언어 모델을 개발하여서 많은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최첨단 결과를 달성하는 등 AI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챗GPT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출시일은 2022년 11월 30일입니다. 굉장히 뉴한 서비스죠.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선 회원 가입을 하고 우리가 채팅을 하듯이 챗봇에 질문을 입력하고 답을 얻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무료 그리고 유료 구독제가 있다고 하고요. 제 주변에서는 주로 번역 서비스, 예를 들면 영어를 한국어로 혹은 한국어를 영어로 아니면 다른 언어로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심플리 친구 선물은 뭘 사줘야 할까? 그런 등등의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해본 결과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라면서도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요. 왜냐면 기존에 제가 예를 들면 시간 걸리면서 하던 영어 번역을 단 몇 분 안에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해버리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정확도가 높고 그런 전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와, 대단한데 이거 굉장히 스마트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이런 트랜슬레이터 잡도 곧 없어지겠구나 하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여서 론칭한 챗 GPT가 출시됨으로써 다른 여러 텍 컴퍼니들도 앞다투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똑똑하고 편리한 그리고 획기적인 챗 GPT 관련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그럼 캐나다 언론사 CBC의 기사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죠. 이 기사는 CBC에서 2023년 4월 7일 제이슨 범지에 의해서 발행된 기사로서 제가 번역한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구글링으로 이렇게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도움을 받기도 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우선 Why regulators in Canada and Italy are digging into ChatGPT's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인데요. 번역하자면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규제 당국이 챗 GPT의 개인 정보 사용을 파헤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 기사의 서두에서는 오픈 AI의 챗봇은 오픈 웹에서 스크랩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훈련되어진다는 내용과 함께 챗봇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지적합니다. 오픈 AI 회사는 자사의 챗봇 소프트웨어인 챗 GPT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에서 개인 정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챗 GPT에 대해서 각국 정부들의 대처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 잠재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당 전문가들은 그 시스템, 즉 챗GPT를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달 초에, 그러니까 이 기사가 4월에 발행이 됐으니 4월 초에 이탈리아의 데이터 보호 기관이 오픈 AI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그 회사의 AI 챗봇인 챗 GPT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4월 4일에는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도 그 기관도 오픈 AI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두 기관 모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주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캐나다 에드먼튼의 컨설팅 회사 Ethically Aligned AI의 창업자인 카트리나 잉그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기관들의 대응에 대해 오픈 AI 회사가 어쩌면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는 자기네의 기술을 세상에 그냥 오픈하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회사는 그다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챗 GPT에 대한 우려는 무엇일까요? 바로 투명성입니다. 2022년 챗 GPT가 출시된 이후로 챗 GPT에 트위터부터 컴퓨터 코딩까지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writing ability가 학교와 비즈니스에서 사용될 이의 잠재적인 사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져 왔는데요. 게다가 최근 몇 주 동안 구글 등 다른 회사들에서 비슷한 AI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챗 GPT와 같은 이러한 시스템들은 인터넷상에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퍼블릭ली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하여서 응답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시스템들이 어떤 종류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항상 명확하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 정보법 및 정책연구위원장이자 오타와 대학교 법학 교수인 테레사 스카사라는 사람이 말하길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현실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챗 GPT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이러한 조사, 캐나다 정부가 인베스티게이션 자기네도 한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한 인베스티게이션이 그런 불확실한 점들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챗 GPT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서 조직들과 정부들은 유사한 AI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회사들의 새로운 제너레이티브 AI 프로젝트의 론칭을 늦추거나 심지어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정부 차원에서 AI 제품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더 큰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챗 GPT와 같은 시스템 훈련을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오픈 AI의 챗GPT와 같은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에드몬튼에 위치한 그 컨설팅 회사의 창업자인 잉그람에 따르면 시스템은 사용자가 회사에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데이터로 훈련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오픈 AI 그 회사는 반박하기로 자사는 라이센스 콘텐츠 그리고 인간 검토자가 생성한 콘텐츠 및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포함하여서 자기네 회사는 데이터의 광범위한 코퍼스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잉그람은 우리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신 회사가 그런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뭐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부산물로서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는 정보 제공에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이것에 어쩔 수 없이 얽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슨 오픈 AI가 수집한 데이터는 광범위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지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회사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리걸하지 않다는 거죠. 한편 이탈리아의 챗GPT 사용의 일시적 금지에 대해서 오픈 AI 회사는 이탈리아의 요청에 따랐습니다. 우선 그와 동시에 그 회사의 CEO 샘 알트만이 어느 날 트윗하기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트윗했죠. 또한 오픈 AI는 말하길 안정과 정확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블로그 게시물도 게시했는데 그 게시물 내용에 의하면 일부, 그러니까 some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부 챗GPT 훈련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에 따르면 이 데이터는 사용자를 추적하거나 광고하는 데는 사용되진 않지만 자사의 제품을 더 유용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덧붙이기로는 그 회사는 우리 모델이 개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을 생성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챗GPT에서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답을 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최소화한다는 거지 개인 정보를 포함한 답을 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캐나다 정부도 조사를 또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기사의 다른 또 내용은 작은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된 논란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AI를 사용하는 회사의 위험 완화 제품을 제공하는 기술회사인 어떤 아밀라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정책 책임자인 필립 도슨이 말하길 AI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우려, 이 같은 새로운 우려는 소셜 네트워크 혹은 웹 회사의 온라인 추적에 대한 그런 오래된 우려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덧붙여 말하길 이것은 오래된 논쟁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챗 GPT와 같은 모델이 훈련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그러한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성능에 관한 대규모 언어 모델의 빌딩 블록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살짝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컴퓨터 성능에 관한 대규모 언어 모델의 빌딩 블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라는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덧붙일 수 없고요. 또 도슨이 얘기하길 특히 AI를 사용하는 회사가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함에 따라서 기업이 AI 시스템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회사가 그렇게 몇 가지 자기네가 어떤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퍼블릭에 오픈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회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다. 이렇게 이와 같은 내용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 이 기사에서 흥미있는 부분은 이 챗GPT가 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최근 그 호주의 한 시장이 챗GPT가 자신에 대해서 공유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오픈 AI 회사를 고소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햇번샤이어의 브라이언 후드 시장은 챗GPT가 자신을 호주중앙은행과 연루된 해외 뇌물수수 사건의 유죄 당사자로 지목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준 후에 자신의 명성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후드의 변호인단은 그가 자회사에서 일하면서 화폐 인쇄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외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사실을 당국에 알린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고 오픈 AI에게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픈 AI는 챗GPT가 맞아요. 사람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라고 대중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챗GPT가 답변하는 내용이 언제나 100% 코렉트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정확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챗GPT 사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챗GPT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응답이 굉장히 빠르고 또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친구랑 그 챗을 하듯 카톡을 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바로 답을 하고 굉장히 빨리 답을 하고 그 정확성 또한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또 방대한 데이터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웬만한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이 챗GPT가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질문자의 질문 형태를 잘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제가 하는 같은 질문을 해도 제가 하는 질문 형태랑 제 친구가 질문하는 형태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스타일이 다 같은 질문이라도. 근데 그거를 이 챗GPT는 그에 대한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대 여자친구 선물로 뭘 살까 하는 질문에 일반적인 답을 또 제공하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 더 세부적인 정보를 주면서 다시 물어보면,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어떤 색을 좋아하고 등등 애디셔널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면서 또다시 물어보면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또 컴퓨터 코딩을 질문하면 정말 완벽하게,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코딩을 해주고요. 이렇게 어떤 사용자가 시간이 정말 없고 빠른 답변을 원하고 빠른 답변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챗GPT 사용을 권장해 볼 수 있겠어요. 반면 단점은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모델 버전에 따라서 이 챗GPT가 널리지 컷오프 일자 기준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GPT 3.5 버전의 챗GPT에게는 제가 해본 내용인데요. 그 3.5 버전의 챗GPT에게 2023년 터키 지진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제가 미래에 대해
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GPT 3.5 버전은 2021년까지의 학습 데이터의 기반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2023년에 대한 거는 얘가 생각하기에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답을 못 하더라고요. 또 다른 단점은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만약에 A 질문을 하고 이 챗 GPT가 B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살짝 트위스트 해가지고 B에 대한 질문을 거꾸로 하면 A 답변 대신에 갑자기 C와 같은 something else, 그러니까 로지컬하지 않은 답변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왜냐면 저의 A 질문은 B밖에 답변이 나올 수 없고 B 질문은 A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챗GPT는 C와 같은 정말 로지컬하지 않은 답변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부정확한 정보를, 그러니까 코렉트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false information.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에 답변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호주 기사에 나왔던 예를 들어보면 얘와 같이 호주 그 의원 그 사람이 이제 자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코렉션 하지 않으면 오픈 AI 회사를 수하겠다 이런 것처럼 챗 GPT의 답변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챗 GPT가 방대한 데이터에 의해서 교육되어서 그런데 그 방대한 데이터 중에 예를 들면 개인의 블로그도 포함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개인의 블로그에 틀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블로그를 이 챗GPT가 트레인 받았던 그 방대한 데이터 중에 이 블로그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챗GPT도 틀린 정보 그리고 틀린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글과 같은 서치 엔진을 사용할 때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챗 GPT의 답변을 100%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챗 GPT가 미래에 끼치는 영향, 우려, 올바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이탈리아의 챗 GPT 사용 금지와 같은 각국, 각 기관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즉 AI에 대한 금지가 과연 필요할까요? 캐나다 정보법 및 정책 연구위원장이자 오타와 대학의 법학 교수인 스카사에 의하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하는 인터넷 데이터 수집 사례에 대한 선례가 이미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미국 기술회사인 클리어뷰 AI는 캐나다인이 동의 없이 사진을 수집하여서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술회사 그리고 규제기관 및 소비자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법률이 관할 구역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교육하기 위해서 온라인 데이터를 스크랩하는 미국 회사가 미국에서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스카사가 덧붙이기로는 우리는 캐나다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법을 가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른 국가에서 온 기술과 그리고 다른 규범에 따라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일들이 캐나다에서는 다르게,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고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고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서 캐나다는 현재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더 강력한 규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하원에서 두 번째 독해 중인 캐나다 법률이 있는데 빌 C27이라는 법률인데 이거는 기술회사에서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C27과 같이 그것과 함께 제시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은 또한 기술 회사가 AI 시스템 개발 방법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고 규정된 안전장치에 대한 준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EU는 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및 용이할 수 없는 위험 사용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AI 개발 회사들이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단순히 그 회사들에게 AI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못하는 얘기죠. 대신에 잉그람이 조언한 것과 같이, 다른 전문가가 조언한 것 같이 정부나 기관들은 회사들에 대해서 규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우리는 그 전면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AI를 접하는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영상을 마치면서 저는 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네요. 너무 쉽고 빠르고 똑똑하고 그리고 유용한 챗 GP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편하고 학교 과제도 일찍 끝낼 수 있고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을 빨리 하지 못하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디시전 메이킹을 현명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장점들, 그런 장점들만 보실 건가요? 아니면 혹시 내가 질문하는 내용에 나도 모르게 내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개인 정보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챗 GPT와 같은 그런 AI 서비스에게 질문을 몇 개 함으로써 너무 쉽게 답을 얻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내 머리는 녹슬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정말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시대가 곧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걱정하시기도 하시나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고요.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